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DDPM이라고 불리는 Denoising Diffusion Probabilistic Models라는 논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 생성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갱과는 달리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직접 최대화하는 모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대표적인 라이클리후드 기반 생성 모델 중 하나는 픽셀 RNN 혹은 픽셀 CNN과 같은 오토레그레시브 모델입니다. 요새 각광받는 NLP 필드의 GPT와 매우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이 그림은 그 픽셀 CNN의 피규어인데 정해진 리셉티브 필드가 주어졌을 때 해당 위치의 픽셀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미지 생성을 위해서 로그라이클리후드를 고려해야 할까요? 근데 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당연한 사실이긴 합니다. 이제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어떤 데이터 X에 대해서 이 X들을 모델 디스트리뷰션에 넣었을 때 이 probability 밸류들을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훈련하면 당연히 이제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데이터들을 잘 반영하는 모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좀 더 직관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분포의 차이를 나타낼 때 쓰이는 KL 다이버전스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분포와 모델 간의 그 이제 분포 차이를 나타낼 때 쓰이는 이 KL 다이버전스를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 분포랑 모델 간의 이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목적 함수를 세우면 훈련 가능한 모델 텀만 남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로그라이클리후드만 남아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최대화하고자 하는 이 로그라이클리후드 텀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이미지 생성 혹은 뭐 데이터 생성 모델 같은 분야에서는 이런 로그라이클리후드를 그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그 라이클로이드 기반의 이미지 생성 모델의 다른 대표적인 예는 이제 VA라고 불리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라는 게 있는데요. 이 방법은 전에 소개드렸던 오토레그레시브 모델과는 다르게 이 데이터와 대응된다는 가정을 갖고 있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가정을 합니다. 이제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추가함으로써 이 그림과 같은 그래피컬 모델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제 이 그림에 따르면은 이제 사람이 다루기 쉬운 분포를 따르는 이 레이턴트 벡터 G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 방법에서는 에비던스 로월 바운드 엘보라고 불리는 거를 로스 펑션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이 이유가 로그라이클리후드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새로 추가한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대해 마지널라이제이션 하도록 식을 전개하면 로그 내부에 서메이션이 포함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그 안에 어떤 베리어블에 대한 서메이션이 들어간다면 이제 계산적으로 인트랙터블 하기 때문에 어떤 근사 혹은 이니퀄리티를 통해 이 직접적인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도출된 에비던스 로월 바운드를 오브젝티브 펑션으로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본 페이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엘보를 어떻게 구하냐라는 건 아니고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어떻게 형성하고 이 그래피컬 모델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런 그 배경 지식을 기반으로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퓨전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이라는 논문은 2014년에 처음 제안이 됐는데요. 이 방법에서는 플렉서빌리티랑 트랙터빌리티 사이에 이 트레이드오프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플렉서비티가 높다는 거는 이제 모델이 복잡해서 나타내기 어려운 데이터의 구조를 표현할 수 있지만 있는 걸 의미하지만 이제 로그라이클리후드를 직접적으로 도출하여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제 트랙트빌리티가 높은 경우에는 로그라이클리후드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쉬워지지만 데이터의 복잡한 구조를 표현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에 대한 뭐 대표적인 그 예시로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인 이 GMM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디퓨전 모델은 물리에 역력하게
기반으로 두어서 제시가 되었는데요. 이 방법의 그래피컬 모델은 이 그림과 같습니다. 이제 이 디퓨전 모델은 두 방향의 트레젝토리, 궤적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포워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데이터를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는 그 분포를 통해서 디케이시키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리버스 프로세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포로부터 이 깨끗한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포워드 프로세스의 역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방법은 연력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존재하는 중요한 가정은 이 두 가지로 이제 컨티뉴어스한 프로세스라는 점이고 그리고 인접한 타임스텝 간의 스테이트만 의존적인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점입니다. 저희는 물론 이제 컴퓨터에서 실제로 그 이산화된 타임스텝을 고려할 거기 때문에 이제 디스크리트한 타임스텝을 고려하겠지만 이제 가정 자체가 연속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의 타임스텝이 굉장히 많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가정했던 마르코프 체인과 정의된 그래피컬 모델을 기반으로 포워드 리버스 프로세스를 정의하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 PXT는 저희가 아주 잘 아는 트랙터블한 디스트리뷰션이고요. 예를 들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될 수가 있고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 이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타임 스텝, 이 프로세스에 대한 트랜지션 커널이 인접한 타임 스텝만 디펜던트하게 형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의들은 뒤에 목적 함수를 정의될 때 잘 사용이 됩니다. 이제 목적 함수로 사용할 로그라이클루드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로그라이클루드를 전개할 때 사용할 텀을 우선적으로 정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모델 probability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고요. 로그라이클루드에 들어가는 이 p 세타 xg로 해당하는 이 모델 probability를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타임스텝 1부터 라지 t까지의 이 프로세스에 대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들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제이션 하는 방식으로 전개를 하고요. 이때 타임스텝 t에 대해서 포워드 프로세스랑 리버스 프로세스가 매칭되는 형식으로 전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로그라이클리우드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위에 모델 프로바빌리티 텀을 그대로 넣어주면 서메이션이 로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 이 서메이션이 로그 안에 들어간 경우는 계산적으로 인트랙터블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젠슨스 이퀄리티를 통해서 계산적으로 트랙터블한 형식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만약 프로세스들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면 이와 같이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되는데요. 이때 리버스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민과 베리언스 혹은 코베리언스 자체를 매개 변수화해서 뉴럴 네트워크가 이 값들을 직접적으로 예측을 하는 형식이 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포워드 프로세스와 리버스 프로세스의 방향이 동일해지도록 KL 다이버전스 텀이 도출되게 베이주르를 통해서 식을 전개하면 이런 식으로 식이 전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엔트로피 텀들이 뒤에 붙게 되고요.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DPM, Diffusion Probabilistic Models를 기반으로 DDPM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DPM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가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 혹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를 수 있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만으로 특정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자체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DPM에서 정의된 프로세스와 동일한 형태를 갖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엘보식 자체를 약간 수정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t가 타임스텝 t가 1일 때를 분리하여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하여금 L0라는 리컨스트럭션 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정의된 여러 텀들은 이와 같습니다. 이제 깨끗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타임스텝 t로 바로 넘어가는 이런 트랜지션 커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KL 다이버전스 엘보텀을 마지막 엘보텀까지 도출해내기 위해 베이즈 룰을 썼었는데 이 베이즈 룰 포스테리어에 해당하는 텀도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리버스 프로세스에 대한 엔트로피 바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4년에 공개되었던 그 DPM 논문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이 논문에 따르면은 리버스 프로세스는 이제 이와 같은 엔트로피의 바운드를 갖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DDPM에서는 이 프로세스들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들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를 때 가우시안 분포의 엔트로피는 공분산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리버스 프로세스의 베리언스에 대한 하한과 상한이 이런 식으로 특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실제로 리버스 프로세스의 베리언스를 특정할 때 이 컨스트레인트를 기반으로 리버스 프로세스의 베리언스를 고정하거나 혹은 훈련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DDPM에서는 평균에 해당하는 민과 분산인 베리언스 자체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베리언스는 고정되었다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민 자체를 예측하는 것이 아닌 해당 타임 스텝에서의 엡실론, 노이즈 값을 예측합니다.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베리언스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이 불가능할 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사이의 KL 다이버전스는 평균 사이의 민 스퀘어드 에러, MSE로 식이 도출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식에서 포스테리어의 민은 타임 스텝 t에서의 xt와 그리고 입실론으로 완전히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을 다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 하에 이제 모델 또한 이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따르도록 하고 학습 가능한 팩터로 입실론만을 고려하게 한다면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이 마지막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로그라이클리우드를 측정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여기에서 L 라지 t와 LT-1은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사이의 KL 다이버전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L0에서는 고려해야 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깨끗한 데이터인 이 X0의 경우에는 픽셀 값들이 8비트를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256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X1 같은 경우에는 리얼 스페이스에서 정의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특정한 값을 가져야 된다, 이런 제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임 스텝, 이 두 스테이트 간의 이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이산화해서 이 로그라이클리우드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제 물론 로그라이클리우드처럼 구하는 것은 똑같지만 모든 픽셀 위치에 대해서 디스트리뷰션을 팩토라이제이션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각 값의 위치를 이산화된 어떤 빈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이 우측 그림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255분의 1, 이 영역에 해당하는 값으로 이제 로그라이클리우드를 도출해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구현을 할 때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CDF를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실제 DDPM에 사용하는 로스는 이와 같습니다. 이는 이제 앞서 정의했던 이 엘보에서 웨이츠가 없는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로스 펑션을 정의를 했을 때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훨씬 구현하기 쉽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여기부터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D나 인셉션 스코어에 대해서는 거의 소타에 가까운 성능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네거티브 로그라이클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좋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 생성된 이미지의 피델리티는 매우 우수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왜 이렇게 그러니까 네거티브 로그라이클리우드가 비교적 좋지 않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이 부분은 이제 프로그레시브 로시 컴프레션이라는 건데, 여기서의 디스토션은 x at 0와 여기 나와 있는 x at 0와 x0 사이에 RMSE를 의미하고, 레이트는 엘보에서 정의되었던 L1부터, 원래 엘보는 L0에서 L 라지 t까지의 합이잖아요. 근데 레이트는 L1부터 LT까지의 합을 의미합니다.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디스토션은 꾸준히 내려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부분 스텝에서는 레이트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함을 알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마지막 스텝들에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희생하면서 미세한 디테일들을 보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FID가 굉장히 준수하게 나와도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매우 안 좋게, 비교적 안 좋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실제로 이거를 핸즈온으로 구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슈를 크게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